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0체 현충일 기념일이죠. 좀 아침까지 좀 비가 내리고 그래서 날씨도 이렇게 좀 숙연해지는 날씨였는데 제가 좀 사무실에서 좀 밀린 게 있어가지고 정리 좀 하러 나왔는데 2시쯤에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창문문 좀 열어놓고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들어오면서 술 냄새가 이제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막걸리 먹었는지 소주 먹었는지 하여튼 냄새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근데 뭐 문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나 사무실에 안에서 막 술 냄새 나서 제가 나와 보니까 한 50대 중반인데 나이는 이렇게 많이는 안 먹었는데 낮에부터 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정신이 몽롱한 것 같아서 아저씨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야 자리에서. 아니 어떻게 물 좀 한 잔 드릴까 했더니 예 그러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시원한 물을 한 잔 드렸는데 앉아서 좀 있다가 이렇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어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술은 좀 먹었지만 옛날에 이 고아원 생활을 했대요. 고아원 생활을 했는데 18살인가 되면 이렇게 무조건 고아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돈을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5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500만 원을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이제 내보내나 봐. 그러면 이제 나가서 알아서 어떻게 이제 살라 이런 식으로 되나 봐. 근데 고아원에 있을 때 그 동생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랑 같이 나왔는데 나이는 뭐 지금 이 왔던 그 아저씨가 나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2살인가 3살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뭐 신고가 돼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같이 동생 빨 되는 사람하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그럼 뭐 둘이 얻으면 한 1,000만 원 있으니까 뭘 하려고 했는데 술 한잔 먹으면서 그 동생이 형 제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내가 지갑을 하나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서 우리가 뭐를 할 건지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아마 같이 며칠 이렇게 잠을 잤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생이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이 날아간 거죠. 자 이제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왔는데 그래서 뭐 서울역이라든가 어떤 이게 노숙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휩쓸렸나 봐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해 오면서 밥을 제대로 한번 먹어본 적이 없대. 근데 50대 중반인데 한 60대 중반 같아. 모습은 뭐 꾸미지 않고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앉아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한 1시간 이상을 1시간 반 정도 얘기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불쌍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고아원에 들어가면 보통 이게 쓰는 어떤 일지 비슷한 게 있대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근데 그런 게 또 없나 봐야죠. 뭐 없어도 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뭐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나와서 지금 30몇 년 동안 이렇게 거린 생활하고 낭인 생활하고 살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사주를 위해서 내가 혹시 본인 그 생년월일을 아냐고 그랬더니 그 고아원에서 적어서 이렇게 코팅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 이제 자기 어떤 신분증 비슷하게 어디 가서 연락처를 이제 보니까 고아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를 드려서 이 생년월일이 맞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적어서 애를 거기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왔는지 아버지가 왔는지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받게 된 지금 경우인데 그래서 내가 확인해봤어요. 확인해서 사주를 뽑아 보니까 이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주가 기우년
신미월, 기축일, 신미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가 사주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습하고 한난 조습을 쭉 적어놨는데 이 삼복도에 태어났죠. 이렇게 삼복도에 태어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이게 찬기운인데도 불구하고 삼복도의 기운이 너무 강하죠. 이런 경우는 이 기토가 자 이론상으로는 무토가 양이고 기토가 음으로 돼서 한한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이 땅도요 거의 어떻게 돼? 이게 땅에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차가운 게 아니라 이게 뜨거울 정도로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습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다 증발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습이 다 증발되는 바람에 쉽게 해서 이게 보통 우리가 습이 있어야지 이 생물이 어떤 씨가 발화가 되던 사람도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습한 기운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난조 기운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난조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차가울 때는 아닌데 이게 워낙 더울 때 기운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한 기운은 그렇게 작용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이 금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식신이고 식신이라는 건 어찌 보면 내 생명 보여드리죠. 생명이니까 밥그릇이고 그렇게 보면 식신이 이렇게 있다는 건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자세히 보면은 어느 한 글자가 이렇게 세 글자가 있다는 거는요. 8글자 중에 세 글자 차지한다는 건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원래는 목숨별이고 식신이 지금 관이 없으니까 이 식신 자체가 이 관이면 여기서 목이 있잖아. 목이 들어오면 목을 다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목은 관이죠. 직장이죠. 직장이자 자식이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주에는 없어요. 자식이. 목이 없으니까 이 관인데 이 관이 지금 없어요. 이 목이 관인데 자 이렇게 자식하고 인연이 없죠. 제가 이제 육친복이 지질 없는 고아원생이라고 써놨는데 자 그럼 어머니 자 그럼 이제 부모복을 볼까요? 부모복 부모덕을 보면 인성이죠. 여기서는 부모덕은 인성이 없죠. 여기 토니까 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가 없어요. 화가 없으니까 어머니 복이 없는 거죠. 어머니 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실제로 재인데 여기서 재가 또 재도 없죠. 재는 여기서 수가 재인데 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형제복을 볼까요? 형제? 자 형제는요 지금 본인이 토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렇게 어느 한 글자가 이렇게 많으면요 이 형제복이 없다고 해요. 형제복이 없다고 봐야 돼. 자식복도 없고 부모덕도 없고 그러면 이제 배우자복을 볼까요? 자 배우자복은 수죠. 수가 또 없죠. 여기에. 그러니까 배우자덕도 없는 거예요. 배우자. 그러니까 내 육친덕이 하나도 없죠.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이게 지금 아무것도 걸치는 게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여기 요 식신이 이제 어찌 보면은 또 아랫사람, 뭐 부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자체가 여기 좀 하나, 둘, 세 글자죠. 자, 8글자 중에서 세 글자만 해도 부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부정적인 작용.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고아원생, 그야말로 형제처럼 지낸 이 동생한테 이 돈을 쉽게 사기당한 거죠. 내가 보관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날라버린 거야. 이게 또 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절망을 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30몇 년을. 그래서 자 이승에서 제가 희망도 없고 이승을 빨리 마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걸 지금 이승이 아무리 지금 현재 힘들어도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얘기 했는데 참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이게 사주가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한 80% 이상은
조금 힘들게 되어 있죠. 뭐 운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조금 운복을 볼 때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구조가 뭐 좋든 나쁘든 이게 물론 이게 음으로만 되어 있죠. 이 사주는. 그러니까 남자지만 적극적인 삶 살기는 어려워요. 이 사주가 다 음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현침살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 실질적으로 5개나 있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나름대로는 제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환경이 워낙 열악한 상태에서 고아원에서 자랄 때는 그 어려운 걸 몰랐었대요. 18살 전까지는. 나름대로 왜 다 그런 상황에서 만나서 나이에 따라서 형, 동생 하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막상 나와가지고 그 동생뻘 되는 이 고아원생 같이 며칠 어울리다가 자, 그 돈을 준 우리가 뭐 정확하게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단 하여튼 비상금 비슷하게 해서 요걸 가지고 줘가지고 나가서 독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보통 그걸 주나 봐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그 용돈 비슷하게 국가에서 그냥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어떻게 돼요? 그 동생이 가지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식신, 이 아랫사람 이 덕도 없다는 거야. 본인한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육친덕이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지금 모든 관련된, 나와 관련된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인연이 너무 약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 복이라고 하잖아요. 인복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서 습한 기운이라는 건 어디가 내가 어울릴 수 있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자, 그런 에너지인데 그게 지금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사람을 만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어울리면서 내가 아쉬운 대로 이렇게 좀 신세를 질 땐 지고 또 부탁할 수 있는 걸 부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건조한 사주죠. 이렇게 되면. 나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쉽게 접근했다가 또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본인이 뭘 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육친에서 얘기한 이 관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자식복도 자식복이지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또 여건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비경업자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 사주가 어떻게 돼요? 고집하고 또 자존심을 강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자영업, 우리가 소위 장사, 조그만 길거리에서 하다못해 뻥튀기 장사를 하더라도 뭘 해야 되는데 무일푼이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노숙자들을 같이 끼워가지고 소주 공짜로 얻어먹고 이제 그렇게 한 잔에 취해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그런 생활이 30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모든 걸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야. 그래서 여기서 나갈 때도 보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짚고 나가는 거예요. 이 벽을 짚고. 그만큼 기력도 없지만 의욕도 없고 모든 게 지금 포기한 상태. 그러니까 본인이 이승의 삶을 마감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흔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50대니까 어떤 경우라도 살만한 또 그런 인연 따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지면요. 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나니까 절대 그 절망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자, 가능하면 낮에는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낮에부터 술 들기 시작하면 그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내려가시라 해서 요 밑에 계단까지 내가 이렇게 이제 부축하고 내려갔는데 이 사주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봐도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인연이 닿지 않는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이라서 이렇게 한번 사주를 정해보는데 운도 보니까 운이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동안 생활을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 좋은 운이 오든 길운이 오든 흉운이 오든 그거를 내가
뭔가를 내 나름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의욕이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의욕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포기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아무리 좋게 흘러도 내가 운이라는 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운이 안 좋게 흐른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정신적으로 본인이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마음먹으면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알면은 운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게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떤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든지 어떤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봤을 때 자, 주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때 며칠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떻게 돼? 그게 서서히 다 풀려버리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은 사주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또 부정적인 개념을 얘기도 해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가 있지만 자유의지를 내가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 모든 거를 절망적인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제대로 식사를 챙기지도 못하고 잠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힘든 상태에서 한 30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쇠전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디 일하기는 너무 힘들 상황이에요. 육체적인 일은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해서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낭이냐, 낭인. 그러니까 자, 이런 분들한테 무슨 얘기 해봐야 물론 귀에 들어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도 참 안타까워가지고 사주를 봐도 몇 번을 봐도 이 사주가 정말 너무 힘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모덕이 없으니까 물론 좀 고아원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자, 형제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지금 모른대요. 어떻게 된 건지. 형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 본인이. 근데 대부분 고아원에서 출생하신 분들도 그걸 잘 알고 계시던데 이분은 중간에 어떤 약간 기억상실증 비슷하게 어떤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물론 여기 여자를 만날 법도 없어요. 이 사주에서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주가 너무 덥기 때문에. 정말 여자를 만나야지 그 여자가 나를 살려주는 귀인인데 그 자체가 지금 원국에는 없어요. 수가. 자, 이런 상태죠. 그 다음 자식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여자를 만나야 뭐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자, 이 자식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만난다는 거예요. 왜? 이 자식이 뭐야? 여자를 만나야지 자식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모든 것이 이렇게 육친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보는 구조인데 자, 이게 본인 그 삶에서 이 사주 구조하고 본인이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이렇게 너무 어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참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현충일날 또 뭔가 나름대로 이 선열들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할 시간도 갖고 조금 엄숙할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게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도 좀 이렇게 좀 불만을 좀 가지면서 한번 사주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자, 이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분보다는 힘들진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힘들 때 조금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도 나는 이보다는 힘들지 않으니까 내가 어려운 거를 극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지금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